오늘 저는 저 뒤에 보이는 섬 우도를 찾아가서 우도 주민 두 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우도 지역신문 편집장이시고 그리고 우도 연합청년회 회장을 지낸 분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철학박사 과정을 수료한 우도 출신 해녀분입니다. 과연 두 사람은 우도의 현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도를 향한 애정 어린 걱정의 시선들을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요? 뭐 풍경은 어느 지역 사회나 또는 지역이나 이제 시대가 흐를수록 조금씩 변하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크게 변하느냐, 갑자기 변하느냐 이 차이일 것 같고, 저는 정서 변화를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우도는 예전부터 섬이기 때문에 소외된 측면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라는 순으름이라는 그런 어떤 게 있어서 뭔가 이제 같이 힘들어도 같이 품앗이하고 또 부족하지만 있으면 나눠 먹고 서로 이제 어우러지고 뭐 그런 제가 어렸을 땐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자란지라, 또 지금도 이제 커서도 우리 뭐 동창 모임이나 가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좋은 추억 내지는 기억이라는 거죠. 그때가 힘들었지만은 좋은 건데, 지금은 그런 정서가 많이 좀 갑박해졌다고 해야 되나? 삭막해진. 그러니까 요 뒤쪽에 해안길 생기기 전에는 바다였는데, 그때는 태풍이 그렇게 위험하다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항상 태풍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태풍이 더 거세진 이유도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위험한 상태죠. 이번에 그 마이삭 올 때 엄청 위험했어요. 여기 바닷물이 가게 잠길 정도로. 왜냐면 이 뚝이 있어서 막아주긴 했는데 들어오면서 나갈 구멍이 작다 보니까 계속 물이 밀려서 위험했어요. 저 원래 바다였으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그 바위들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밀려오는 힘이 여기까지니까. 근데 지금은 뚝 끊었으니까 아무래도 부딪히는 힘이 더 크지 않을까요? 예,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자연을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일상에 어떤 마주하는 것들이죠. 이런 거는 한번 이제 훼손되면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회복되는 속도보다는 더 더디거나 오히려 반대로 영영 회복이 복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활이 필요하다 한 어떤 필수적으로 불가피하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어떤 명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에 대해서 그런 우려와 또는 기대와 이걸 잘 조화롭게 해서 그런 어떤 안전장치 이런 게 충분하게 마련되고 한다면 그걸 굳이 막을 수는 없겠으나, 기를 내니까 이제 최첨단으로 이제 끌어올리고 그런 이제 편리함은 있어졌죠. 확실히 기계화 됐다고 해야 되나? 오븐자기는 많이 없어졌어요. 예, 뭐 종폐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동네는 올해 조금 했나 아예 안 하고 자연산인데 조금 귀한 편이죠. 예. 그만큼 오페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페스가 정화조가 바다로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방향에 따라 그 냄새가 우리 집까지 올 때도 있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바다 다 죽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은 하죠. 그런데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뭐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또 오폐수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죠. 걱정이 되죠, 한마디로.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개발도 되고 사실 경제력도 조금 좋아진 건 맞는 얘기예요, 우도가. 예전에는 뭐예요? 고구마 심고 좋아하고 우리 그래 보리밭에 검질 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되는 땅콩이라든가 뭐 파, 마늘 이런 거 심잖아요. 앞으로 바다는 영원할 텐데 해녀들이 줄지 않을까 이 걱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점을 제가 이제 장사를 이렇게 한 8년 했거든요. 보니까 어떤 거냐면 교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 반입을 금지했잖아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 렌트카가 또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체증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자체 내에서 렌트카도 있죠. 그리고 또 전동차도 또 하죠. 그리고 그 뭐예요, 스쿠터 산발이 이게 다 하고 있잖아요. 길은 한정돼 있는데 그 마을 길을 조금 이제 요만한 공간도 다 좀 넓히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는 이 관광객을 수용하려면 교통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단 제 생각에는 정말 보존하려면 아예 차를, 그러니까 렌트카를 반입 금지시키려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도 렌트카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마을 버스를 이용하든 걷든 자전거 하이킹을 하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도는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허가 문제 이런 걸 조금 규제해 준다면. 200만 원 아직 우리가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해마다 뭐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개발 문제, 사람이 많이 찾을수록 우리는 계속 골마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쓰레기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죠. 최근에는 또 하수도 문제까지 지금 공사 중이지만 오폐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발생된 이제 이 개발과 이제 어떤 이런 문제가 결부되면서 해결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이게 미뤄지고 또 새로운 또 문제에 또 우리가 맞닥뜨리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저는 이건 과부하라고 보거든. 그건 행정만의 고민으로 될 건 아니라 보거든. 주민들과 같이 고민해야죠. 왜? 이분들이 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밖에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밖으로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도 주민들이 정작 이걸 문제의식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데 행정이라든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전문가 이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줘야죠. 이들이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도 다음을 찾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 질문도 많이 하고 던지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가 우도 다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누가 대답해 줄 수 있는가? 다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진 우도 다음이 필요할 거라 보고요. 섬인데도 불구하고 바다와 이 밭,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농반어였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 해녀분들의 어떤 고스란히 남겨진 어떤 공동체 문화가 아직 살아있고 지금도 왕성하게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농경으로 온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땅콩이라든가 그래도 이 밭이란 게 있어서 그런 이 예전에 우리 생활을 책임졌던, 지금은 이제 관광 3차 산업이지만 그 책임졌던 그 어떤 활동 경작의 어떤 그 맥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또 새로운 어떤 활동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우도에 뭔가 이 매력이 있고, 분명히 그 안에는 이런 자연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죠.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달라졌죠. 너무 많이. 지금 우리 동창들도 와도 우리 집을 못 찾아요. 저희도 우도 살아도 한 달 만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게 생겨났고 건물들이 막 생겨났고 너무 많이 달라졌죠. 이 돌담이 옛날에는요 너무 높아 보였고, 이 돌담이 딱 생각하면 우도 가면 그 돌담 때문에 바람 막아주고 우리 비 오면 돌담에 숨어가지고 약간 피해서도 가고 이런 추억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돌담이 거의 없어졌어요. 너무 아쉽죠, 정말. 돌담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립공원 된다 해가지고 막 반대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해녀들의 지금 이 섬 자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게 우리 할머니 때부터 해녀를 해서 그래도 억저같이 돈을 벌어서 자식들 키우면서, 물론 아버지들이 옆에서 뭐 보조는 했지만 농사 지어서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그대로 보존하는 거, 돌담, 이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인 중에 한 분이 훈데르트 바서 재단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도에서 진행 중인 엉터리 개발 사업을 알고 있는지 문의하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훈데르트 바서 재단에서 보내온 답변에는 진행 중인 우도의 사업 잘 알고 있으며 미지의 섬에 사는 이들을 깨우치러 오는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환경운동가의 이름을 팔아 사업을 하고 경관을 독점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돈이 된다고 시종자까지 다 팔아치우는 그런 형국입니다. 농민들은 아무리 궁해도 시종자는 남겨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지금 너무 많이 팔아치웠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은 아닐까요?